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5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리더십 성공으로 가는 길, 리더십 모리야 히로시 일본인 작가님이 지은 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수빈 강사한테 당장 닥친 것이 서비스 교육과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름 날씨입니다, 이제. 7월, 8월 여름에는 아유 어떻게 여름을 견딜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저는 더위보다는 추위를 못 견디거든요. 아유 겨울에는 막 벌벌 떨면서 옷을 막 있는 대로 다 껴입고 그리고 대추즙을 막 수시로 먹고 이래도 너무 추워요. 몸에 냉기가 많아가지고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 그래도 대추즙 먹고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설득과 교섭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라. 둘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셋째,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라. 넷째,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라. 다섯째,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빈 강사는 쌍용자동차 영업 3년, 상가분양 영업 3년으로 항상 판매를 1등을 했었거든요. 여자지만 수비가 조금 영업력이 있어가지고 쌍용자동차도 한 달에 10대씩 팔고 상가분양도 커피숍 20억도 수빈이가 계약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끈기를 가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은인이 나타난다, 이걸 제가 믿습니다. 문수빈 강사가 지금은 강사가 된 지 지금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은행에 제가 15년 다녔던 경남은행에 신입 행원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우리 경남은행을 위해서 제가 힘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수빈이가 헛살지는 않았네요. 열심히 또 경남은행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왔구나. 수빈이한테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열심히 살아온 수빈아, 너무 고맙다.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80살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그러면 여기서 교섭과 설득에 관한 효과적인 방법을 고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라. 이건 조금 페어플레이가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교섭하고 설득하는데 무엇보다 요망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적극적이라 하여 무턱대고 돌진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손자의 이런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공격하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의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 인품, 가정환경, 취미, 일 등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쁘죠, 구두. 꼭 수비리 같은 거 신고 다닙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머리 스타일, 옷, 신발,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10년 동안 그릇을 깨면은 사방에 막혀있던 자신의 그 기운들이 다 이렇게 소통이 돼서 그동안 막혀있던 운들이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그러거든요. 문수빈도 그릇을 한 10일 깼더니만은 홀인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50만 원 들어온 거 경기가에 20만 원 주고 뭐 음료수 사고 이리저리 하니까 50만 원 그냥 날라가서, 그래도 뭐 그 홀인원으로 인해 가지고 수빈이가 11년 동안 컨트리의 캐디로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도 그
오미자차 병으로 된 거 있거든요. 3만 원 그거 물에 타 드시라고 제가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래저래 뭐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50만 원은 들어왔지만 그걸로 또 인사치레를 했네요. 수빈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이태롭지 않다. 그리고 수빈이가 또 15년 경남은행에 근무했었는데 경남은행에 7월달과 11월달에 또 신입행원, 중견 신입행원 서비스와 리더십 교육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또 이렇게 사방에 운이 끼어져서 문수빈, 김미경 강사님 2인자 문수빈 강사가 한창 컨설턴트 대표가 또 기지개를 켜고 날개를 펼 시간이 운명이 정해졌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힘으로 인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경남은행에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영업의 시간을 지나서 또 다시 돌아와서 15년 근무했던 경남은행에 또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돌고 돌아서 또 강사로서 또 경남은행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네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경남은행 비서실에 있었을 때 모셨던 송국헌 사장님으로 인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송국헌 사장님 감사합니다. 김미경 강사님 감사합니다. 수빈을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수빈이가 성공하는 그날 은혜를 갖겠습니다. 밥 한 그릇 거하게 사겠습니다. 제 나라의 장추라는 신하가 옛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다. 그런데 두 나라 관계가 험악해지자 인질인 장추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는 옛나라에서 도망치려 했는데 운이 사납게도 국경에서 병사에게 잡히고 말았다. 장추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나라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옛나라의 값진 구슬을 가지고 있다고 밀고한 자가 있기 때문이네. 나는 그 보물을 갖고 있지 않네. 그렇지만 옛나라 왕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네. 지금 자네가 여기서 나를 잡아 왕에게 바친다면 나는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 자네가 그 구슬을 빼앗더니 꼴깍 삼키더라고 말일세. 그러면 왕은 틀림없이 자네의 배를 갈라 창자 구석구석까지 뒤질 걸세. 성질이 불같고 욕심 사나운 왕이 자네의 변명 따위를 들으려고 할까? 물론 나도 죽겠지. 자네의 창자를 갈갈이 찢어 놓았으니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장추의 말에 겁이 난 병사는 그를 놔주고 말았다. 결국 장추는 무사히 제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여 성공을 거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교섭이나 설득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급소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통되는 급소가 하나 있다. 바로 자존심이다. 예외적으로 자존심이 없는 인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존심이 있게 마련이다. 자존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두 번째 포인트다. 자존심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요컨대 아부를 뜻한다. 그렇지만 직선적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지켜 세우는 것은 아니다. 빤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 아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기회를 보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제7장에서 소개한 유방과 한신의 대화이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다. 어느 날 유방과 한신 두 사람이 다른 장군에게 대한 품정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유방이 물었다. 그러면 나는 몇 만쯤 되는 병조를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폐하는 기껏해야 10만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한신이 대답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은 고소를 금치 못하면서 물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자네가 왜 내게 잡혔지? 유방의 물음에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병조를 지휘하는 장수로는 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장수를 부리는 장수들의 우두머리로서는 더없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폐하께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사옵니다. 참으로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분이시여 그 능력이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한씨는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듯했으나 사실은 은근히 유방의 자신을 죽여 세워준 것이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라. 전공법으로는 좀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보아라. 생각하지 않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전국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정곽군이 영제의 한 공벽한 곳에다 성을 쌓으려 했다. 그런데 신하들이 쉴 사이 없이 드나들며 중지하라고 진언했다. 정곽군으로서는 그런 진언이 달갑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분부했다. 그 누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도 만나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다. 세 마디만 하렵니다. 그 이상 떠들면 가마솥에 넣어 삶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정곽군은 하는 수 없이 만나보기로 했다. 해, 대, 그 남자는 잠시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외친 다음 그대로 돌아나려 했다. 그야말로 세 마디였다. 정각군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응격들에 그 남자를 불러세웠다.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무슨 소린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라. 남자가 말했다. 큰 물고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 물고기는 너무 커서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낚시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물고기라도 물을 떠나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되고 맙니다. 폐하께 제 나라는 물과 같습니다. 이곳에만 계시면 그곳에 성을 쌓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제 나라를 떠나신다면 하늘 끝까지 성을 쌓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정각군은 성을 쌓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해, 대, 생각해내고 그것으로 면회 사절의 벽을 돌파한 점에 있다. 손자도 적의 허술한 곳을 포착하여 의표를 찔러야 한다고 성녀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만만치 않은 상대여서 힘으로 누르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려울 때는 이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을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긴 말이 아니고 짧은 세 마디로서도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네요. 이상으로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